누누이 얘기하지만 꼭 회사를 나와야지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방식의 핵심은 유연성과 연결성, 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 전문성을 더 유연한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사이드 내비게이터로서의 경험을 녹여서 일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6가지 방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뭐 꿈이 뭐야 이런 얘기 들으면은 가장 큰 차이가 틱토커, 유튜버 이런 게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긴 시대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뭐 프리워커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훨씬 더 자주 들릴 정도로 일의 방식이나 커리어 루트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유 드릴 독립적으로 일하는 6가지 방법, 이거는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을 읽고 다능인의 4가지 유형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개인적인 경험과 다능인 커뮤니티를 운영해온 사이드 내비게이터로서의 경험을 녹여서 일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 난 이렇게 거쳐왔구나 이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의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일과 삶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공유드릴 내용은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서 일과 삶을 디자인하다 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수록되었던 글 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알고 계시는 프리 에이전트의 방식으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언어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은 프리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유연성과 연결성입니다.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내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조직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 도쿄 알부동산 이렇게 일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도쿄 알부동산도 프리 에이전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사실 라이프 스타일의 너무너무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으로 소싱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허름한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게 평범한 공인중개사의 눈으로는 낡았다 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막 다 빈티지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막 화가여서 이 공간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영감을 주는 장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관점이 더해진 공간들이 올라오는 게 도쿄 알부동산의 차별점입니다. 여기 다니는 이제 이 직원들은 공인중개사지만 동시에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고, 막 운동선수, 연극하고 뭐 이런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부동산 업무도 하고 부동산 성과급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좀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장점을 결합해서 유연한 협업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사코리도 이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의 크루가 모여 있는데 각자의 다 전문 분야가 있고, 프로젝트마다 저희가 팀을 이뤄서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할 때보다도 더 큰 시너지를 내고, 그러면서도 또 각자의 그런 개인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는 유연한 구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플렉스 워커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나왔을 때 합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직원으로 들어갈 생각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저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확보를 하면서도 남은 시간에는 이것저것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통 계약직이라고 하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들리고 안 좋게 쓰일 때가 많은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 고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면 다른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는 걸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계약직을 더 선호를 했었고요. 이걸 경험해본 덕분에 제 일을 안정된 형태로 실험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플렉스 워커랑 협업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을 하려면 높은 인건비와 장기적인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 단위
많이 기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 전문성을 더 유연한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특히 경험이 좀 많고 역량이 높은 인력은 연봉이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봉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유도가 주어졌을 때 내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낮게 받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개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정직원이 아니라는 억울함보다 내가 더 자유롭게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했고, 저한테는 이제 이 플렉스 워커로 일을 했던 시간들이 사이드 콜렉티브라는 이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꼭 회사를 나와야지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인사이더는 조직 안에서도 나를 브랜드로 만들며 일하는 사람, 조직 안에서도 자기다운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제 시간이 되게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랬고, 재미와 멋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그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요. 일을 너무 좋아해서 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안에서도 저를 조금 다르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몸담았던 스타트업이 3군데가 있는데 셋 다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초기 단계에 제가 들어가서 0에서 1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툴을 써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안에 시스템 만드는 역할까지 제가 제안해서 같이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어도 회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오히려 제 상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해서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면서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 더 큰 신뢰를 얻기도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장점이 경력에 비해서 더 큰 자율성과 권한을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력이 한 3, 4년 차였을 때부터 다른 회사의 뭐 대표들, 이사들, 파트장,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어느 회사의 마케터라고 좀 알려져 있는 편이었어요. 제가 2015년부터 브런치에서 기록을 시작을 하고, 그 스타트업 마케터의 일기라는 이제 매거진을 연재를 하면서 제가 마케터로서 드는 고민, 이번 컨퍼런스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캠페인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점들을 담아서 쓰다 보니까 이 콘텐츠들이 되게 공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직접 만나서 아는 분들도 많았지만 제 콘텐츠를 통해서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업 다닐 때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 게 퍼블리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던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배달의 민족 마케터였던 숭님, 당시 에어비앤비 마케터였던 하빈님, 당시 트레발이 다니고 있던 유컨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쓴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책으로도 연결이 된 거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는 회사 안에 있어도 되게 주체적으로 나만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 다니고 계시면 어디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탄탄히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에도 열심히 기여를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얻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이게 외부에서도 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내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는 가장 큰 장점, 월급이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상태로 남는 시간에 정말 내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만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엄청나게 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활용해서 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부캐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저는 창작 욕구가 생각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제가 1년을 자발적인 백수로 보내면서 너무 큰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나 이거 누군가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그때 이제 내 책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발견한 뒤였고,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꿈이 이제 제 안에 있는 상태로 일을 시작했다 보니까 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퇴사는 여행이라는
책을 독립출판물로 먼저 냈었습니다. 이때 생각하면은 회사도 바쁜데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텀블벅 오픈하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느라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글 썼었고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고 제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A부터 Z까지 정말 혼자서 다 했어요. 기획, 글쓰기, 디자인, 책 만드는 거 인쇄, 텀블벅에 올려서 팔고 고객 대응, 그리고 포장해서 보내고 마케팅하고 독립서점에 입고시키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본업이 제 1순위였어요. 본업에 충실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고 이 경험이 사실 나중에 회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텀블벅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봤었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노하우가 이미 쌓여있는 단계에서 회사에서 펀딩 프로젝트 들어가게 됐을 때 시행착오를 확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이미 네트워크가 쌓여진 상태에서 제가 그냥 기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자기 역량을 키워놨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아끼게 된 자산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회사 대표잖아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가 본업이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더 큰 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구성원으로 둘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거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도 회사에 또 의존하지 않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본업을 소홀히 하고 개인 프로젝트랑 사이드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열심히 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면 이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남는 시간에 이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결국 회사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내버려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왜 이 회사와 사회는 퇴근 후에 막 주식하고 부동산 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창작이 취미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인스타에 올려보겠다, 이걸 유튜브로 만들어보겠다, 블로그를 하겠다, 이게 수익으로 이어질 때 약간 그런 시선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취미인 사람, 창작이 취미인 사람, 뭐 주식이 취미인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의 핵심은 신뢰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기 재능을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은 창의적인 일이 필요한 업계일수록 회사에도 더 큰 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도 본업을 충실히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좀 더 유연하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3개만 얘기했는데도 지금 20분이 돼서 끊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3가지도 다음 영상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